안녕하세요. 민주연합 노조조합원 여러분. 이번 노동절 특별교육을 위한 해설을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이 자료, 정말 방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과거 피로 쓰인 노동운동의 뼈아픈 역사부터 코앞으로 다가온 AI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까지 쭉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받았던 우리 노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권리를 쟁취해왔는지 이 문건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자료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본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두 번째, 자본주의의 야만성. 세 번째, 8시간 노동을 향한 투쟁. 네 번째, 1917년의 역사적 전환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우리의 과제까지. 이렇게 총 5가지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자본의 시간 대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문건은 우리 투쟁의 가장 밑바탕에 깔린 철학적인 질문부터 던집니다. 바로 우리의 시간과 삶을 통제하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여기서 자료는 백무산 시인의 표현을 빌려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50만 년이라는 숫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들 있죠. 이들의 부는요, 연봉 1,00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시간을 무려 50만 년이나 빼앗아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압도적인 숫자잖아요. 문건은 이 충격적인 숫자가 오늘날 우리가 처한 뼈아픈 구조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두 가지 세계, 즉 자본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분석합니다. 자본의 시간 속에서는 자본가들만 계속 배를 불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빈곤은 그냥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반면 인간의 시간은 뭔가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의 존엄이 되찾는 겁니다. 결국 자본이 자기를 이윤을 뽑아내려고 우리의 노동시간을 쥐어짤수록 우리의 존엄은 깎여나갈 수밖에 없는 치열한 갈등 상태라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자본주의의 야만성입니다. 여기서 문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겪는 이 끝없는 장시간 노동이 결코 인간의 본성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발명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화면의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차이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흔히 중세 봉건제 시대 하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산업혁명 이전 시기조차도 하루 노동시간은 10시간, 길어야 1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막 돌아가기 시작한 초기 자본주의 시대가 되자 무려 14시간에서 16시간 이상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심지어 30시간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일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시작된 겁니다. 삶의 질이 말 그대로 곤두박질 친 거죠. 당시 참상이 어땠는지 문건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끔찍한 기록을 인용해 보여줍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영국에서는 고작 5, 6살 된 어린아이들까지 공장에 끌려가서 하루 14시간씩 채찍을 맞으며 일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죠. 척추가 굽어지고 관절은 퉁퉁 붓고 너무 일찍 늙어버리거나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료는 당시의 초기 자본주의가 우리 노동자 계급의 육체를 말 그대로 부숴버린 끔찍한 야만 그 자체였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세 번째 주제, 8시간 노동을 위한 투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생존 투쟁의 불씨가 되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이 투쟁의 열기는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1847년 영국에서 역사적인 10시간법이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1856년에는 호주 멜버른에서 8시간 노동운동이 대대적인 승리를 거머�줍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바다를 건너 1880년 미국으로 향하죠.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거리를 메운 거대한 총파업과 피해 헤이마켓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죠. 바로 헤이마켓 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대에 오른 노동운동 지도자 어거스트 스파이스입니다. 그의 최후 진술은 아직도 회자되는데요. 우리를 교수형에 처함으로써 노동운동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목을 매달아라. 하지만 잠시 후 당신들의 앞과 뒤 곳곳에서 성난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당당한 외침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노동절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다고 자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네 번째 주제입니다. 1917년의 전환점과 세계적 정착. 거리에서 피 흘리며 외치던 이 8시간 노동제가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떤 계기로 전 세계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으로 꽉 박히게 된 걸까요? 이 교육 문건이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는 결정적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입니다. 제1인터내셔널이 8시간 노동을 외친 지 무려 51년 만에 드디어 노동자와 농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8시간 노동제를 국가법령으로 포고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길거리의 투쟁에 머물렀던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직후 비로소 전 세계 자본가들을 굴복시키고 확고한 글로벌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다고 문건은 아주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 AI 시대 우리의 과제로 넘어옵니다. 앞서 본 벅찬 역사적 승리가 무색하게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8시간 노동이라는 원칙은 교묘해진 새로운 착취 앞에서 또다시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건이 폭로하는 21세기 착취의 민낯은 여전히 끔찍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중세시대보다 더 가혹한 월 325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쿠팡 배송 노동자들은 과로사 위험을 끌어안고 주 6일, 하루 11시간씩 밤낮 없이 달리고 있죠. 게다가 플랫폼 종사자니 특수고용직이니 하는 이름표를 달아놓고는 아예 노동자 취급조차 안 해주면서 근로기준법 밖으로 밀어내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앞에 닥친 AI 시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다들 AI가 내 일자리 뺏는 거 아냐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절대 공포에 떨지 말라는 거죠. 기계와 기술의 발전은 원래 인류의 위대한 축복이어야 마땅합니다. AI는 자본가들이 이윤을 핑계로 우리를 해고할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정당한 명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쟁취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료는 21세기를 향한 3가지 핵심 강령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그 엄청난 AI 생산력을 바탕으로 하루 노동시간을 무려 4시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겁니다. 둘째, 그 과정에서 단 1원의 임금 삭감이나 노동 조건의 후퇴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 셋째,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노동자의 고용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일하는 시대의 달콤한 열매는 자본의 금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문건은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 해설을 통해 이 교육 문건이 짚어낸 거대한 투쟁의 궤적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자료는 과거 1917년 8시간 노동제가 전 세계에 정착되었던 그 거대한 전환점을 넘어 이제 우리는 당당히 4시간 노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문건에 담긴 묵직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본의 탐욕으로 왜곡된 시간이 아닌 온전한 당신의 인간의 시간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 자료의 내용이 우리 현장에서의 뜨거운 실천과 배움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노동절 특별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